길거리에서 이제 찐빵만두 하루에 50만원 팔다가 1000만원까지도 팔았었거든요. 한 달에 50억 정도, 본사 매출은 월에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속도로 바로 앞에 완전히 미쳤다고 차리냐 그랬거든요. 3천 정도씩 남았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잘 됐어요. 스팀을 찌자마자 저 멀리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앞줄에 4대, 5대인가가 있었는데 저희 가게로 다 들어왔어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량들은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먹어요. 저희 왕돈 같습니다. 앉아서 핸드폰 보거나 왜 안 되는지 나태하지 말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몇 달 동안은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노력이 제가 경험해봐도 헛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겠어요? 아, 네. 여기 호수가 바로 앞에 보이네요. 아, 네네. 여기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10년 정도 월세 살다가 최근에 매입을 하게 됐죠. 이런 데는 시세가 얼마나 해요? 지금은 26억, 27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 하시길래 이렇게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한신우동이라고 2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업이기 때문에 가맹점 매출은 한 달에 50억 정도, 본사 매출은 월에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한 60억 정도 하신다고 네. 하면 720억? 그렇게 볼 수 있죠. 연매출로 보면. 26살부터 사업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찐빵만두 파는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 하루에 50만원 이렇게 팔다가 1000만원까지도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저도 성장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시도도 해보고 제가 20대 30대 사업했던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추억도 좀 만들어 놓고.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시는 편이에요? 사업 초창기 할 때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이 생기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업하다가 불현듯 책에서 그 내용이 있었지라고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딱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사업하시거나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는 책이긴 한데 카네기 인간관계론. 자영업도 결국 다 사람하고의 관계더라고요. 직원하고의 관계, 손님하고의 관계가 다 있어서 책에 보면 상대방의 잘못에서 나의 고칠 점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직원이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질책하거나 핀잔 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고칠 점을 찾거나 뭔가를 바꿔줄 수 있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장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직원들한테 추천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잘 안 읽나요? 직원분들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직원분들은 몇 분 계세요? 총 인원이 6명인데요 6명으로 전국에 있는 이제 200개의 매장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인천 강화점 어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는데 현장 갔다가 그 다음에 직영 매장 잠깐 들려가지고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26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장사하기 전에는 대학생이었나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낙담하고 있던 찰나에 처음 했던 거는 타이어 사업이었어요. 타이어 1년 하고 매형이 편의점하고 찐빵만두를 결합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초창기에 이제 그걸로 많이 벌어서 다른 브랜드들을 몇 개 했었죠. 찐빵이나 만두나 객단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5개에 3,000원씩 이렇게 팔았는데 한 달에 7, 8천만 원씩 팔았던 것 같아요. 2,500에서 3,000 정도씩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여기다 뭐 하려 그러냐, 편의점하고 찐빵만두 하려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고속도로 바로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완전히 미쳤다고 망하려고 편의점을 차리냐 그랬거든요. 고속도로 앞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타기 전에 출출한 사람들이 담배나 음료나 찐빵 같은 거를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첫날부터 잘 됐어요. 스팀을 찌자마자 저 멀리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앞줄에 4대, 5대인가가 있었는데 저희 가게로 다 들어왔어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연기를 본 차량들은 다 들어왔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안 올 수가 없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원래 카센터였거든요. 카센터였던 자리에 음식점이나 편의점 차리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자리에 맞는 아이템이 딱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비싸고 좋은 자리가 입지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아이템에 맞는 자리, 업종마다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고깃집이면 어느 정도 평수도 있어야 되고 앞에 주차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공서라든지 회식을 할 만한 인프라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술집 같은 경우는 2차나 3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건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이런 데들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데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편의점 찐빵 장사를 이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이것저것 콩나물국밥, 죽수가게, 육회집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횟집도 해보고. 횟집도 하셨어요? 네네, 횟집도 했었어요. 잠시 신천에 있는 횟집에
편집에 가서 일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저녁 12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고요. 새벽 3시까지 생선 잡고 튀김하고 요리하고 하는 것들을 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이 별로 없어서 내리막 비탈길에서 하니까 자리가 좀 안 좋았어요. 와이프하고 둘이 비탈길 위에 횡단보도 앞에서 전단지 돌리면 가게에서 막 전화가 왔어요. 손님 많이 들어왔다고, 빨리 들어와서 메뉴 뽑아달라고. 그러면 뛰어들어가가지고 메뉴 막 뽑고, 그러다가 테이블 한 서너 개 비면 또 와이프랑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20대 때. 전투적으로 장사하셨네요 그때 당시에. 네네. 집도 월세였고 아이들도 있고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동집을 차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앞에 있는 즉석우동집이 새벽인데도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새벽 한두 시에 줄 서 있고 그러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체인점 좀 내줄 수 없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즉석우동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 한 1년 만에 뵙는 건가요? 네, 맞아요. 김포 풍무점 운영하고 계시고요. 하나 더 이번에 하셔가지고 봉사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지금 한 1년 됐어요. 점심에는 키오스크 놓고 혼자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직원 두 분 같이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신 점주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점주님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하시는 도 완전 개꿀이에요. 왜냐면 재료 준비도 되게 간단하고 회전율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몰아쳤다가 확 빠지고 하는 게 제 성향하고 잘 맞아요. 저도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가성비도 좋고 음식이 맛있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고 다음에 또 누구를 데려오고 싶다? 이런 느낌? 아무리 불경기여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직영점 가가지고 저 실장님도 좀 뵙고 그러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무척 힘들었어요. 천안에 농장이 하나 있거든요. 2,000평 정도 되는데 우와. 다들 침체기로 빠져서 막막하기만 하니까 그때 농장도 했었어요. 귀농한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바빠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오이 농사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이 농사를 처음에 했는데 첫 농사가 진짜 완전히 망쳤어요. 오이나무가 다 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농장에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농업기술센터 가서 자문도 구해보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장사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해봐야 달라질 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보고 가서 물어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창업박람회나 이런 데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기존의 점주님들이 잘 돼가지고 또 하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200개까지 온 거거든요. 저희는 아직도 회사에 영업사원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자연적으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입소문이네요. 그쵸, 진짜 입소문이죠. 사실 되게 뿌듯하고 저도 버는 거지만 점주님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만큼 뿌듯한 게 없죠. 저만 돈 벌고 점주님이 돈 못 벌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는 거죠. 대표님 여기는 완전히 시내네요. 네네, 수원 중심 가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 있는 데가 나혜석거리라 그래가지고 직영 매장하고 사무실 다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잠깐 사무실 좀 빌렸다가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회의 좀 합시다. 알겠어요. 마무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온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본부장 9년 차 됐어요. 9년이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님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이득을 챙기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현장으로 직접 나가시는 대표님들 안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미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직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은 99명의 몫을 하고 있고요. 직원도 뽑아달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그러면은 제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9년 동안 함께 일하신 직원분이시네요. 저희 본부장님은 회사 초창기부터 저랑 손발 맞춰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기와 같은 사람이 2명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저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셨나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는데 식사도 하시고요. 이동도 한번 맛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돈가스 크기가 주 메뉴가 그러면 우동, 그 돈가스 2개 있는 거예요? 그쵸. 우동하고 돈가스.
반죽은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떨어져요. 실장님은 여기서 몇 년 정도 일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6월달에 14년 차래요. 경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렇지는 않았죠. 일만 열심히 한 거고.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실장님? 대표님이 좋으니까. 대표님 첫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저를 손쾌히 채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몇 살이셨는지. 생각인가? 53이요? 네. 실장님 지금 60이 넘으신 거예요? 네. 연금 타분 나이가 됐을까요? 우동은 몇 분 정도 삶는 거예요? 2분요. 2분 삶고, 물로 세트도 하고요. 3분기를 뜯어야 돼요. 이거 해놓은 다음에 한번 더 촬영을 해야 돼요. 아, 토렴. 네. 김, 유부, 숟가, 가대기. 나갈 때 이렇게 체크 다시 하고, 염도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염도가 조금 보면, 이런 식으로 염도를 딱 맞추는 거네요. 네, 염도를 맞춰줘. 이렇게 맞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네요. 네. 이거 실장님 방금 만들어주신 우동인가요? 네네, 지금 방금 나온 거. 와, 이거 저희 왕돈가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네, 오늘 고생하셨는데. 돈가스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잘라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거 안에서 실장님이 면 뽑으시는 거 봤는데 공장에서 반죽해서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반죽해서 숙성해가지고 딱 보내드리는 거고요. 매장에서는 그냥 내리기만 하면 1인분 딱 나오게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가스도 직접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얼리지 않은 생고기로 매장에서 직접 빵가루 입혀가지고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장 오시면 옛날에 땀 흘려서 운영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하시겠네요. 그럼요. 초창기에 맛 잡으려고 육수도 매일 테스트하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죠. 사실 그때 불안하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했고요. 그때는 진짜 조바심도 나고 힘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200개까지 매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네요. 그럼 전혀 상상도 못했죠. 20기만 나가도 정말 대단한 거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죠. 회사가 커가고 발전하고 이렇게 200개까지 하신 거 보면 마음이 어떠신지. 여기 실장님뿐만 아니고 본부장님이나 브랜드를 만들 때 기획이나 인테리어 같은 거는 사실 와이프가 다 한 거거든요. 저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줬기 때문에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수익도 좀 배분하면서 그런 결과를 지금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불경기다 보니까 지금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맛이나 기본 메뉴나 이런 건 동일하니까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외부에 내 가게를 어떻게 알릴 거냐. 날씨 추울 때 횡단보도 앞에서 가게 명함하고 핫팩하고 나눠주시는 사장님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전 시간을 돌렸을 때 저녁에 7팀에서 10팀 정도는 꼭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그 손님들이 내 가게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타이어 할 때는 많이 달았다, 한쪽에 편마모가 있다 이런 걸 알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차에다가 명함하고 손글씨를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타이어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바로 오시지 않더라도 가까운 데 가셔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 명함하고 같이 와이퍼에다 끼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왔거든요. 자기 타이어의 문제점을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시간을 써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분한테도 전달이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타이어를 보는 눈으로 그 사람의 안전을 제가 점검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제가 경험해봐도 헛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타이어든 전단지든 핫팩이든 어떤 거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몇 달 동안은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해보지 않고 될 거냐 말 거냐를 사실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무조건 행동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훨씬 더 발전적인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거라도 실천을 해보시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내 수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핸드폰 보거나 왜 안 되는지 나태하지 말고요. 뭔가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했을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결과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방 출장도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가 있을까요? 돈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우선 일이 재밌고요. 저는 정보 개발을 해가지고 매장을 열었는데 가게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제가 인정받는 것 같고 너무 보람되고요.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전주님들도 고마워하시면서 문자나 카톡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괜히 그런 거에 혼자 되게 기쁘고 그런 보람, 성취욕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걱정되는 게 저보다 훨씬 사업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도 많은데 제가 주제넘게 조언 같은 거를 한 건 아닐까 사실 그런 걱정도 좀 돼요. 그래도 도움이 되실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휴먼스토리 파이팅!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항상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휴먼스토리에 다 담기지 못한 출연자분들의 사업 철학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스토리 출연자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휴먼스토리 멤버십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 소통,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와 실전에 쓸 수 있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티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벨로.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드립니다. 유튜브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휴먼스토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드립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